자, 이제 물질과 에너지의 맨 마지막 단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나가봅시다. 자, 이제 맨 마지막 단원 남았네요. 자, 첫 번째, 이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일단 온도, 그 다음에는 농도, 두 가지는 알고 있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나온 게 농도와 반응 속도예요. 여기서 농도라고 하면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를 의미를 해주는 거고, 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하는 게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니까.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 자,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위 부피당 입자수, 이게 몰 농도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몰 농도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단위 시간당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입자 사이의 충돌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앞에서 했었던 유효 충돌수도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할 수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유효 충돌에 해당하는 충돌 횟수 자체도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효 충돌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변화하는 예를 보게 되면은 고압 산소실에서 저산소증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은 CO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연탄가스를 마시는 경우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에 헤모글로빈하고의 친화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래 이 적혈구가 누구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일산화탄소랑 딱 붙어서 결합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다 아주 고압의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농도가 높은 산소를 산소를 투여를 해주면 흡기로 들어가는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럼 폐 안에서 산소 농도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산소 양도 커지고, 그럼 혈액 안에서 상대적으로 산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얘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국에 경쟁할 때 얘가 농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결합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니까 일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를 결합해 있는 거를 떼어내고 다시 결합할 때 얘가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치료할 때 고압 산소실에 넣어주면 아무래도 농도가 높으면 훨씬 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정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산소를 차단을 해주면 결국에 산소를 차단한다는 소리는 산소의 농도를 낮춰준다는 소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산화환원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아세틸렌 금속 용접에서 연소가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 고압 산소, 고농도의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서는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주 산소만 순수한 상태의 고압 산소를 이용하면은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이 꺼져가는 향연기 산소 기체한테 이렇게 가져가 되면은 활발 타오르는 것처럼 연소가 더 촉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작으로 불을 피울 때 풀무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왜 대장간에서 이렇게 바람 불어넣는 거를 풀무라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쭉 해서 부채질 해주는 것도 풀무질하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주면은 이 안에 산소 압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장작을 더 빠르게 연소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 압력과 반응 속도를 봅시다. 자, 기체의 경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액체하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에 압력을 가해주면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줄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PV 값 자체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도가 진해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고 농도가 증가하니까 단위 시간당 반응 물질의 충돌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되겠죠. 단 조건은 기체 상태의 경우에만, 즉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압력의 영향이 대단히 미비하다. 왜? 압력이 커진다라고 해서 고체나 액체가 부피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반응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기체 입자수가 많아져서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적하고 반응 속도. 자, 표면적은 반응물이, 이거는 고체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응물이 고체인 경우에 입자 사이의 충돌은 고체의 어디에서만, 표면에서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체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해서 단위 시간당 입자의 충돌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고체인 경우 표면적이 커진다라는 소리는 여기에는 입자 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해준다? 작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자 하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는 소리는 입자수가 늘어나는 거나 같은 효과를 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량인데 얘를 잘게 쪼개면 이 잘리는 면적만큼의 표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잘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럼 잘게 쪼개지면은 원래 붙어 있었지만은 나눠진 면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표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입자 하나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래서 같은 질량에서 입자 수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당 입자의 충돌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각설탕보다는 가루설탕이 뭐 더 잘 녹고, 그 다음에는 알약보다는 가루약이 더 물에 잘 풀어주고, 또는 흡수도 빠르고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표면적에 의한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응물 사이에 접촉 면적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입자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입자의 충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 속도 자체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에 따른 반응 속도가 변하는 예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루약이 알약보다 빨리 흡수돼요. 왜? 빨리 녹고 빨리 녹아서 빨리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콩나물을 쪼개면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소가 더 빠르게 되겠고, 음식물을 만들 때도 재료를 잘게 썰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열이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빨리 익고, 고기를 칼집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빨리 익도록 해주는 거죠.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에서는 작은 불씨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밀가루나 탄광에서 이 석탄가루가 날리면 얘네들이 공기와 접촉 표면적이 넓으니까 불을 붙이면 펑 하고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력발전소에서도 여러분들 석탄을 그냥 덩어리 상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잘게 쪼개서 가루 상태로 뿌려요. 그러면은 안에서 굉장히 더 빠르고 신속하게 타면서 더 많은 열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밀가루도 여러분들 폭발해요. 푹 뿌린 상태에서 불 딱 붙여주면은 퐁 하고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미세한 가루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미 앞에서 했던 온도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건 결국에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를 더 공급받은 거죠, 결국에. 공급받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엔탈피 자체가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응물질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서 평균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돌수가 증가를 해요. 당연히 충돌수가 증가하지만은 온도 상승에 따른 충돌수의 증가만으로 반응 속도 변화를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즉,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효과예요. 일단은 충돌수가 많아지는 것도 맞지만 지금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물의 엔탈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반응물의 엔탈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 엔탈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충돌 횟수까지 어떻게 되니까 더 증가하게 되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수가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반응에 참여 가능한 입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입자수의 결국에는 충돌수 자체도 또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수도 증가를 하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수를 보면은 T1하고 T2 상태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가지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가장 많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T2가 T1보다 더 크죠. 평균적으로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소리는 누가 더 고온이나 T2가 T1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은 아니고 화학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니까, 원래는 요 밑에 밖에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들이 없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앞쪽 위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만큼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10도 상승하면은 반응 속도는 2배 정도 빨라지는데, 충돌수가 2% 정도밖에 증가 안 하니까 그러면은 반응에 참여 가능한 입자가 많아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당연히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반응 속도 상수가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 상수 자체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반감기도 1차 반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감기도 짧아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응 속도가 증가하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감기도 짧아지지만 온도가 변해도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변하는 예,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이 익는 속도가 빨라져서 짧은 시간 안에 밥을 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내부 온도가 온실 효과로 인해서 높아져서 작물이 빠르게 자라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를 낮춰서 효소가 활성화되는 온도를 확 낮춰버리니까 변질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미생물의 대사 속도를 확 느리게 해줘 버리는 거고,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결국에는 3번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농도, 온도와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 XO예요. XO, XO.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증가를 해서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고체 물질의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증가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강철 용기에 반응물 A하고 B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입자의 충돌수는 입자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나 가로 닿게 될 거고 A 더하기 B가 C의 반응이 일어날 때 C의 초기 생성량은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처음에 생성되는 양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순서대로 다, 나, 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반응물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순서대로 갈수록 표면적이 커지니까 초기 반응 속도도 순서대로 다나 가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일정량의 반응물 A의 온도에 따른 분자의 운동에너지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 A가 활성화 에너지래요. 자, 그러면 얘는 답이 X55가 돼요. X55. 이 A는 온도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고온이에요?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큰 T2가 더 고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다음은 일상생활 속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래요. 자, 가루약은 뭐예요? 표면적. 그 다음에 고압산소는 농도. 생선을 얼음에 보관하는 거는 온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촉매랑 반응 속도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촉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들 생명과학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화학 할 때 앞에서 수동률 하는 부분에서도 잠깐 했었었는데, 보면은 촉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자신은 변하지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고,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만 변하게 해주는 물질을 바로 촉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촉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요 정촉매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를 시켜주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으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촉매는 반대의 작용을 해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바로 부촉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촉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를 시켜서 반응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인산, 여러분들 알고 있는 H3PO4 인산을 집어넣으면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촉매를 안 넣더라도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약국 같은 데서 파는 소독약으로 사용이 되는 과산화수소 안에는 인산을 조금 소량 첨가를 해서 출시를 해요. 그래야 안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소독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국에서 사보면 소량의 인산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게 첨가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촉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반응 속도를 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반응 속도만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응 속도만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 그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는 속도 자체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해주는 거지 그 반응이 더 진행이 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만 변하게 해주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생성 물질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성 물질이 더 생기지는 않아요. 빨리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는 일정하다? 화학에서 배웠던 수중률은 일정하다. 촉매를 쓴다고 해서 수중률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화학 반응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되는 거지 더 생기지는 않는다. 생성 물질 쪽으로 화학 평형 이동이 더 이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의 사용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자체가 빨라지게 되거나 또는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의 기준값을 크게 또는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를 더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도 느리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촉매를 쓰면 원래 기존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가 활성화 에너지가 얘만큼일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촉매를 써가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버려서 기준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이만큼이 더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고, 부촉매를 쓰면은 기준 활성화 에너지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가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가 줄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부촉매를 쓰면 증가하고 정촉매를 쓰면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촉매는 실제로 화학 반응의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뭔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만 줄여주는, 반응 경로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재사용이 가능했죠. 생명과학에서. 그 다음에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가 정촉매를 써서 빨라지면 역반응 속도도 빨라지고요. 부촉매를 써서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은 역반응 속도 또한 같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뭐는 변화가 없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인 엔탈피 값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구과학에서도 이런 촉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태양 중심에서 보면은 거기 안에서 PP 양성자 반응이라는 게 있고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CNO 순환 반응에서 탄소, 질소, 산소 요 세 가지가 촉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 물질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면서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고 중간 생성물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물질을 결합했다 떨어지고 흡착 분리만 해주는 거라서 이 CNO 순환 반응에서 탄소, 질소, 산소가 뭘 해준다?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주게 되고, 대표적으로 또 이런 촉매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 프레온 가스라고 해가지고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데 요새는 쓰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냉매로 쓰던가 스프레이에 충전대로 썼던 기체인데, 요 안에 들어있던 염소가 오존층 파괴에 뭘로 쓰여요? 촉매로 쓰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존이
염소랑 반응을 하면 산소하고 ClO 이 상태로 나눠지면서 오존이 산소로 분해가 되고 다시 또 오존 한 분자가 ClO하고 반응을 하면서 EO2 플러스 Cl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염소는 들어갔다가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두 반응을 더해버리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니까 이 O3가 3, 5, 2로 변하는 요 반응에서 이렇게 중간 생성물을 만들었다가 반응 물질에 들어갔다 생성물질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예, 저런 식으로 염소가 촉매가 다른 원자들, 다른 반응 물질하고 잠깐 결합을 했다가 이런 걸 이제 중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다시 반응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다시 얘는 첫 반응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재사용이 되고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서 바로 촉매가 반응을 좀 더 빨리 일으키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촉매는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환경오염 물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촉매 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는 배기구 안에 얘네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뒤로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건데 촉매 변환 장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녹스라고 불러주는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을 CO2, H2O, 질소, 산소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흡착을 했다가 다시 결합을 시키면서 얘네들이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방출되지 않게 해주는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금 촉매, 료듐, 팔라듐 같은 것들이 촉매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봤지? 그치? 우리 아이언맨 가운데, 그렇죠? 아크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게 팔라듐이죠. 백금 같은 경우에는 흡착을 대단히 잘해서 실제로 화학 공업이나 어떤 화학 실험에서 촉매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라고 해서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는 질소산화물 NOx가, 녹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CR 내부에서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촉매인 요소수를 뿌려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요새 경유 자동차 안에는 들어가게 이렇게 따로 요소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럼 배기가스에다가 요소수를 조금씩 뿌려주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디젤 자동차에는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예전 거 말고 요새 거. 자, 그 다음에는 광촉매는 빛을 받으면 촉매로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광촉매는 물을 빛에너지로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광촉매는 빛을 받아서 촉매를 작용을 해서 물을 수소랑 산소로 보통은 전기 분해하는데 광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 빛에너지만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일종의 뭐에 해당이 된다? 광촉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촉매는 널린 게 태양빛이니까 바로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적은 에너지로도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촉매 변환 장치에서 일어나는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일산화질소랑 일산화탄소가 서로 반응을 해서 질소랑 이산화탄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인데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는 게 워낙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커서 실온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지만 촉매 변환 장치에서는 촉매, 백금 촉매나 팔라듐 같은 촉매의 작용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배기가스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촉매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흡착, 반응 물질을 잡아서 잘 붙일 수 있느냐예요. 이게 되게 이제 촉매의 기능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산화질소가 촉매 표면에 흡착이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산소하고 질소하고 산소로 쉽게 분해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산소 친화력이 아주 큰 누구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쉽게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나머지 질소끼리 결합을 해서 불안정한 상태니까 질소기체로 밖으로 배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매가 흡착면을 늘려서 더 결합이 잘 끊어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효소랑 촉매는, 효소도 촉매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과학에서 많이 했는데 대신에 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유기촉매 또는 생체촉매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사용했던 뭐 백금촉매, 철촉매, 니켈촉매, 팔라듐촉매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촉매라고 얘기를 해주죠. 보통 유기촉매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촉매로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 단백질의 결합 부분의 활성화 부위와 정확하게 열쇠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는 특정 반응물인 기질이 효소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면 요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고, 요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요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무기촉매랑 마찬가지로 반응 후 효소는 변하지 않고 재사용이 되고요. 소량이로도 수많은 반응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와 뭐의 제약이 있어요? 온도와 pH에 의한 활성의 제약은 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너무 강산 또는 강염기 조건에서는 뭐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할 수도 있고, 온도가 4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버리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돼버려서 입체 구조 달라지고,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한 기질의 특이성이 있어서 이 활성 자리와 딱 들어맞는 기질에 한해서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른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소들은 치즈나 포도주, 식혜 등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효소를 이용을 하고,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아밀레이스나 아니면은 뭐 효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초산균 이런 것들도 다 효소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세제 뭐 이런 것들에도 효소를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찬물에도 때가 잘 빠지는 세탁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히 기름때를 잘 지게 하는 효소 같은 경우는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다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효소들을 취사 선택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정촉매하고 부촉매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보면은 B를 사용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촉매가 아예 없을 때보다 줄었고, A를 사용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늘었으니까,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부촉매를 사용을 한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B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바로 정촉매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A가 B로 되는 반응에서 A의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얘가 A-로 바뀌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이 A2-로 바뀌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 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5에 해당이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EA2-가 돼버리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 거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가 가장 적죠. 따라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죠. 느려진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눈금 실린더 A와 B에
3% 과산화수소를 각각 넣고 주방용 세제를 떨어뜨린 다음에 B에만 아이오딘과 칼륨은 결국에는 정촉매로 사용이 되는 물질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만 거품이 보글보글 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A가 B보다는 크죠. 정촉매를 사용해서 B에서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감소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A가 B로 가는 가역 반응에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을 나타냈대요. 답은 X, O, X입니다. 정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B는 이거는 엔탈피의 변화량, 즉 반응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촉매를 쓰더라도 변하지가 않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C가 줄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값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촉매를 사용을 하면 B가 달라져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 B는 안 바뀝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온도하고 촉매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보면은 다음은 A로부터 B하고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하고 반응 속도식인데, 보면은 A에 관한 1차 반응식에 해당이 돼요. 자, A가 B하고 C로 가는 반응이고,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놓고 반응시킨 실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각각 실험에서 A의 초기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 농도가 같았을 때 속도 B가 가대, 나대, 다가 1대 2대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대 2대 4고, 그러면은 K1하고 K2로 보게 되면은 속도 상수 V가 A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K1하고 K2는 그러면은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속도 B가 가대 나니까 1대 2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대 2는 K1하고 A 분의 A 대 K2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속도 B가 상수 B에 해당이 되겠죠. 왜? 농도는 둘이 동일하니까. 따라서 K1 대 K2는 똑같이 1대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T1하고 T2를 보게 되면은 누가 높을 거냐 라고 보면은 촉매는 없고,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나가 더 빠른 걸로 봐서는, 같은 농도에서 나가 더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소리는 온도가 더 높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T2의 온도가 T1보다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 대략 10도씨 상승을 할 때 반응 속도가 약 2배가 증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0도 정도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는 답이 뭐가 되냐면은 OX5가 돼요. OX5. 활성화 에너지는 어차피 둘 다 촉매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동일하고, X는 지금 촉매를 사용했었을 때 온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촉매죠. 그 다음에 K1 대 K2 대 K3는 농도가 같았을 때 속도 B가 1대 2대 4니까 반응 속도 상수 B도 1대 2대 4가 돼야지 맞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그림은 실린더에서 A가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압력을 가했대요. 기체끼리 반응이고, 압력을 가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으니까 농도는 나가 더 큰 게 많고, 따라서 단위 시간당 입자의 충돌수도 나가 가보다 크고, 그래서 당연히 반응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충분한 양의 1몰 농도 염산에 일정량의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반응을 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이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아이고, 왜 2 했어. 자,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은, 염화
마그네슘 생기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1몰 농도 염산 대신에 충분한 양의 0.1몰 농도 염산을 사용을 해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Vml보다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한 양이면, 여기서 충분한 양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누가 반응하기? 이 마그네슘이 반응하기 충분한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어차피 마그네슘이 충분히 다 반응을 하면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몰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몰 농도 염산 대신에 2몰 농도를 사용을 해주면은 농도가 진해지니까 반응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프가 뭐 요런 정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지. 아, 이거 더럽게 못 그리냐. 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날 테니까 요렇게 요 앞 정도에서 더 반응이 종료가 될 거예요. 마그네슘 조각 대신에 마그네슘 가루를 사용하면은 고체의 경우에는 표면적이 커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T조보다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녹말 용액을 넣은 일정량의 아황산 수소 나트륨 수용액과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조건을 달리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용액의 색이 청람색으로 변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아황산 수소 나트륨이랑 아이오딘산 칼륨이 반응을 하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청람색 반응이 일어났다. 청람색의 녹말 검출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부피가 17.5X고 그 다음에 부피, 증류수의 부피가 0, 2.59.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부피가 합쳐서 총 얼마가 된다는 소리요? 10이 되는 거는 똑같은데, 10이 되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좀 묽힌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부피가 적다라는 소리는 얘는 농도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결국에 얘는 10만큼 들어간 거고 얘는 실제로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양이 4분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좀 더 묽어졌고 얘는 이거보다는 묽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황산 나트륨의 농도 봤더니만 반응 시간이 6, 8, 11. 더 느려졌다는 소리는 얘가 반응 시간이 2배가 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부피의 절반, 5, 얘도 5, 합쳐서 10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100% 아황산, 아이오딘산 칼륨만 있는 거고 얘는 반반 섞으면 희석해주면 실제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5고, 그 다음에 얘는 농도에 비례해서 어떻게 됩니까?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니까 1차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얘가 총 완전히 반응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니까.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농도가 달라지냐? 희석을 한 거예요. 희석. 네, 희석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100% 얘만 있는 거고 4분의 3만 있는 거고 2분의 1만 있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0.2몰 농도면 얘는 0.1몰 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15몰 농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수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고체 물질의 표면적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지금 표면적이 커졌죠. 입자 크기 하나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알약보다 가루약을 복용을 하면 흡수 속도가 빠르다.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잔가지는 결국에는 나무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커피를 찬물하고 뜨거운 물은 이거는 결국엔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표면적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그린 간은 강철 용기에서
A는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A의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나는 가위에 비해서 조건 1을 변화시켰을 때 A의 분자 운동 에너지의 분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분자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어났죠. 온도 분포가 변한 건 아니고 분자수 자체가 변한 거죠. 왜 그러면 이 면적 자체가 변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분자수의 증가, 그러니까 농도 증가로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거예요. 따라서 A의 농도 증가는 1로 적당하다. 그럼 당연히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 T1하고 T2에서 일정량의 A의 분자 운동 에너지의 곡선 분포를 나타냈는데,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T2는 이 정도, 그 다음에 T1은 이 값을 가지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고온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T2가 T1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반응이 일어날 때 T2가 T1보다 더 큰 거는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일단은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 커지고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고 반응 엔탈피도 고정값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가설이 뭔지 모르겠지만 삼각 플라스크에 T도씨의 사이오 황산 나트륨 수용액 50ml를 넣고 X 표시를 한 종이 위에 가의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은대요. 그래서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25도씨의 묽은 염산 10ml를 넣은 후에 앙금이 생성돼서 X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준대요. 그리고 온도를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봤더니만 온도가 높아지니까 앙금이 생겨서 X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결국에는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결국에는 빨라진다라고 하는 가설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 반응 속도는 X 표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에 반비례하죠. 얘가 짧을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아요. 온도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표는 일정량의 탄산칼슘과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반응시킨 실험에 대한 자료인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실험하고 가장 느린 실험, 일단은 농도가 높고 탄산칼슘의 조각이 가르고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라가 가장 빠르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느린 거는 농도가 묽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표면적이 작고 온도가 낮은 거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가가 가장 느리겠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하고 반응 속도고 A에 관한 1차 반응에 해당이 돼요. A가 EB로 변하고 있는 반응인데, 자, 온도 T하고 ET에서 A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를 나타냈대요. 그럼 가와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높은 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 가보다 커요. 그럼 반감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짧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나가 가보다 짧아야 되니까 가가 나보다 크죠. 즉 반감기는 온도에 반비례하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반감기는 짧아집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둘이 어떻다? 같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A하고 B의 반응에서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서로 다른 온도에서 반응시킨 실험, 가와 나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는 자, 반감기가 12에서 6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그렇죠? 10초. 얘는 가는 10초고, 그 다음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6에서 3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은 15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감기가 짧은 가의 경우가 나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리고 반감기가 이렇게 일정한 걸로 봐서는 1차 반응이 맞고, 반감기는 가가 10초, 나가 15초고, 온도는 누가 더 높아야 돼? 반감기가 짧은 가가 더 높아야 되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강철 용기에 A를 놓고 서로 다른 온도에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A의 초기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지금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볼 수 있고, 같은 농도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T1의 온도가 T2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반응 속도식은 지금 농도에 정확하게 비례하잖아요.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에 관한 1차 반응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지금 T1하고 T2하고 보면은 초기 반응 속도가 2배잖아요. 농도가 똑같았을 때. 따라서 T1이 T2의 2배다. 그리고 T1이 T2보다는 온도가 높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다음에 1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A는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경로 가에서 나로 가는 것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그리고 얘는 이제 한 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2번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촉매를 써서 촉매에 의해서 뭐가 생겼기 때문이냐면은 중간 생성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촉매랑 반응 물질의 일부가 흡착을 해서 만들어진 중간 생성물이 생기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가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는 어찌됐든 줄어든 거니까 반응 속도 빨라지고 정촉매를 쓴 거고 엔탈피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번 기억만 맞고, 다음 13번. 그림은 온도 T1하고 T2에서 A는 B로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A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이 A는 활성화 에너지고 이 1은 촉매 X를 첨가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래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 거잖아요, 결국에. 즉, 이 A보다 이 1의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거고, 여기서 X를 첨가했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이 경우는 부촉매를 사용을 해준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T1하고 T2, 가장 많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평균 에너지인데 누가 더 커? T2가 크죠. 그러니까 T2가 T1보다 온도가 높은 거고 X는 부촉매인 거 맞고,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높은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T2가 T1보다 커야지 맞겠죠.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반응 속도 부분은 좀 쉽죠, 여러분들. 표는 A에서 B로 가는 반응에서 3개의 동일한 강철 용기에 같은 양의 A를 넣고 반응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반응은 A에 대한 1차 반응이래요. 온도 똑같고 촉매를 썼더니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면 X는 부촉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T1하고 T2 온도가 다르고 촉매는 없는데 반응 속도가
1이 3의 2배가 됐다는 소리는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어떻다? 빠르다.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활성화 에너지는 X가 부촉매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네, 니은이 맞으니까 3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자동차에 부착된 촉매 변환기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촉매 변환기에서는 백금, 로디움, 팔라디움 등의 촉매로 사용이 되는데, 촉매 역할은 결국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이 반응이 원래 굉장히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요? 고온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저온에서도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효소 가와 기질 A와 B의 반응을 각각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는 활성 자리하고 딱 맞는 A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소가 갖고 있는 뭘 알 수 있냐면 기질의 특이성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효소는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를 시켜주는 정촉매 역할을 해주고, 반응 전후에 효소 질량은 변하지 않죠. 왜? 그대로니까. 그죠? 효소 간은 A하고만 반응을 하죠. B하고는 반응을 못하죠. 그죠? 따라서 이게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이 촉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도 되게 전망이 좋아요. 화학과에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많이 하지만, 화학 공정 안에서 어떤 촉매를 사용을 해서 이 이 공정 자체를 빨리 일으키게 해서 좀 더 경제성이 있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화학과 화학공학과에서 다 다뤄주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학과는 화학과고, 화학공학과는 약간 화학공장이에요. 공장. 네. 어떻게 빨리 다량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공정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나오는 수증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고, K는 반응 속도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표는 그 1차 반응식이죠. A에 대해서. 자, 같은 용기 가부터 다에 A만 넣고 온도 T1과 T2에서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내 분자의 모형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T1에서 파란 게 3개예요, 지금. 네, 여기서 파란 게 3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감기가, 파란 게 2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파란 게 몇 개니? 하나, 여기 색깔이 안 보여. 하나, 둘, 셋, 4개네. 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빨간 거가 요거 2개 빼고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요렇게가 바로 파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다 빨간 거만 있었잖아요. 그 T가 지났을 때 빨간 거가, 즉 빨간 거가 A잖아요. A가 얼마나 남아있냐면 초기에 4분의 1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요거는 A가 2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죠. 4개 있다 2개 남았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있다가 4개 남았으니까 A가 2분의 1, 그러면 A가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4분의 1만 남았으니까 반감기가 2회가 지난 거죠. 2회. 그지? 반감기 2회가 지났으니까 얘는 반감기가 얼마가 남아야 돼? 2분의 T가 반감기고, 얘는 T초 동안에
딱 절반 줄었으니까 반감기가 T예요. 그죠? 자, 얘도 반감기가 T죠.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감기가 짧아진다는 말이에요. T1이 T2보다 더 고온이고, 그럼 얘는 반감기가 서로 T로 같으니까 이 녀석은 온도가 T2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은 거는 맞고요. 기억은 T2고, 다에서 3T일 때, 그럼 다에서 3T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얘가 다시 반으로 줄게 되니까 지금 2T일 때 A 대 B의 비율이 2,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2T일 때가 이렇게 돼버리면 3T가 돼버리면은 얘가 하나가 더 줄지.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얘가 7만큼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겠죠. 따라서 A분의 B는 6이 아니라 7이 나와야 되겠죠.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절반 줄고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1만큼 늘어나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A는 EB의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반응 시간이 6분일 때 온도를 변화시켰답니다. 여기서 변화를 시켰는데 지금 초반에는 반감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냐면은 3분이었어요. 3분이 반감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를 변화시켰더니만 0.에서 0.1이 되는데 얼마 걸렸냐면 반감기가 1분이에요. 그 반감기가 짧아졌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올라간 거겠지. 자, 그리고 얘는 A에 관한 그런 1차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는 K A에 되고 선생님이 속도는 단위가 몰 농도 퍼 세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몰 농도니까 K의 단위는 세크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건 틀렸어요. 6분일 때 온도를 높인 거죠. 왜 그러냐면 반감기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리니까 온도를 높여줬을 겁니다. 따라서 맞고요. B는 8분일 때하고 6분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감기가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지났죠. 반감기가 두 번 지났으면은 A가 이 B로 변하는 반응에서 초기 농도가 0.8인데 반감기가 두 번 지났으면은 4분의 1만큼이니까 0.2, 0.6이 빠졌고 플러스 1.2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일 때냐면 6분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8분이 돼버리면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나냐. 아이고. 자, 8분이 돼버리면 반감기가 다시 한 번, 두 번이 더 지났죠. 그럼 이 값에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4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이 더 지났으니까. 그럼 4분의 1이 되면은 얘는 0.05만큼이 남아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0.15가 되고, 플러스 0.3이 되니까 1.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일 때 B는 1.5고, 그 다음에는 6분일 때 B는 1.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8분일 때가 6분일 때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3분의 4배가 아니라 4분의 3배죠? 4분의 3배. 4분의 3이 돼야지. 4분의 3도 아니다. 4분의 5배다. 4분의 5배가 돼야지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8분일 때가 6분일 때의 3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5만큼이 나와야 맞는 거니까 답은 니은 2번만 맞게 되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A가 E, B로 가는 반응에서 4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킨 실험 1부터 4에 대한 자료래요. 자, 온도가 같고 초기 농도가 2배 됐더니만 초기 반응 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A에 관한 1차 반응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한 촉매를 X를 쓰고, 그럼 얘하고 여기서 온도 똑같아. 농도가 2배 되면 원래는 반응 속도가 2배가 돼야 되는데 몇 배 됐어요? 4배가 됐죠. 따라서 이 X는 그러면은 정촉매의 효과를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조건 1하고 3에서 보면
농도 똑같고 온도가 다른데 속도가 2배 됐다. 그럼 T2가 더 고온이죠. 맞고, 활성화 에너지는 3에서가 2에서의 2배? 왜? 3에서가 2에서의 2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촉매가 없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변할 수 자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4에서가 1에서의 8배다. 4에서가 1에서의 8배다. 반응 속도가 8배인 거지, 반응 속도 상수는 4배가 돼야죠. 왜냐면은, 여기서 반응 속도는 상수 곱하기 농도인데, 농도가 1대 2고, 반응 속도가 1대 8이니까, 속도 상수는 1대 4가 돼야 되니까, 8배가 아니라 4배. 그죠? 그래서 맞는 건 1번이 되겠죠? 자.